안녕하세요. 하루 1시간 벽돌책 읽기의 최선문입니다. 지난 시간 화자인 이슈미얼이 여러 도시를 거치고 둘도 없는 친구 키케그와 만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포경선 피쿼드호에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항해에 나선 피쿼드호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이 배에 탄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일지, 그리고 이 배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등이 제대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항해의 본질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이슈미얼, 아니 어쩌면 멜빌은 항해란 본질적으로 자유라고 주장합니다. 이 장은 물과 바다의 대비를 통해 항해의 본질적 자유의 의미를 부각합니다. 항해에 대한 긴 설명 이후에는 더더욱 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바로 포경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의의입니다. 이슈미얼, 어쩌면 멜빌은 고래잡이가 문명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수많은 사례를 열거합니다. 고래기름은 도시의 가로등을 밝히고 종교의식에서 쓰이는 등잔을 밝히며 항해와 교역을 가능케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포경업이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국가적 산업이며 심지어는 제국의 힘을 지탱해온 업적임을 역설합니다. 이 장은 서사보다는 논설에 가깝고 독자에게 포경업에 대한 배경 지식과 그 업의 숭고함에 대한 찬사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 탄 항해사들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이어지는데요. 먼저 1등 항해사 스타벅입니다. 퀘이커 교도인 그는 성실하고 절제됐으며 무엇보다 도덕과 신앙을 바탕으로 한 신중함이 특징입니다. 그는 무모한 모험보다는 안정과 질서를 우선하는 인물입니다. 이어서 2등 항해사 스터블. 그는 농담과 여유로움 그리고 태평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담배를 피우며 웃을 수 있는 인물로 주변의 분위기도 밝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등 항해사 플레스크. 그는 단순하고 직설적이며 고래를 단순히 큰 물고기로만 여깁니다. 여태 고래에 대한 숭앙이 책 전반에 깔렸는데 이런 정서에 반하는 인물이죠. 그는 지성보다는 힘과 행동을 중시합니다. 항해사에게 배정된 작살잡이 소개가 이어집니다. 1등 항해사 스타벅은 여태 살펴본 키케그를 자신의 작살잡이로 선택했습니다. 2등 항해사 스터브는 타시테고라는 매사추세츠 출신의 원주민을 택하는데요. 타시테고는 예리하고 빠르며 전통적 힘과 민첩함을 강조하는 인물입니다. 3등 항해사 플레스크는 다구라는 아프리카 출신의 장신 흑인을 파트너로 삼는데요. 그는 근력과 우직함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 장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융합된 포경선의 성격을 보여주며 또 항해사와 작살잡이를 짝지은 편성은 기사와 종자의 은유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포경업이란 일종의 성스러운 전투의 측면을 띠게 됩니다. 이런 장황한 설명 이후에야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에이헤브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다리 하나가 없는데요. 그 자리를 향유고래의 뼈로 대체했으며 그 상처와 위압적 기운이 선원 전체를 압도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불굴의 의지가 함께 새겨져 있으며 눈빛은 강박과 분노를 동시에 품습니다. 또 에이헤브는 2등 항해사 스터브와의 스몰 토킹에서 폭발적 분노를 보입니다. 스터브가 담배 연기에 대한 농담을 하자 에이헤브는 즉시 노발대발하며 선장으로서의 권위를 과시합니다. 이 장면은 에이헤브가 단순히 외상에 시달리는 선장이 아니라 언제든 폭력적 기운을 표출할 수 있는 불안정한 정서의 권력자임을 드러냅니다. 선원들도 이런 선장의 모습을 보고 미묘한 긴장을 감지하죠. 에이헤브는 파이프 담배로 마음을 달래보려 하지만 담배마저 공허하게 느껴져 바다에 던져버리는데요. 아마도 그가 이젠 일방적인 방식으로는 어떤 자극도 받을 수 없는 정서적 결핍이나 상처가 대단히 깊은 것 같은 모습을 묘사하는 듯합니다. 이어서 2등 항해사 스터브가 꾼 기이한 꿈이 소개되는데요.
그는 에이헤브 선장의 성격과 건의에 대한 암시를 해석하면서도 특유의 농담과 태평한 태도로 이를 흘려버립니다. 스타브의 인간적인 면모와 배 안의 긴장이 조금은 풀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슈미얼이 고래학을 제시하는 장으로 앞서에서도 본 백과사전적 서술이 이어집니다. 고래를 대중소의 세 책으로 분류하고 향유고래, 흑등고래, 참고래 등의 여러 종을 소개합니다. 이후엔 항해사의 권한과 역할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선장은 절대적 존재이지만 실제 고래 사냥에서 작살잡이를 직접 지휘하는 이는 항해사입니다. 그들은 선장의 뜻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실행자이며 사냥 성공 여부는 항해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스타벅, 스터브, 플래스크의 책임과 성격이 다시 한번 확인되죠. 이어서는 배 안의 식사 규율이 서술되는데요. 선장은 혼자 식사하고 항해사와 작살잡이, 일반 선원들은 각각의 위계에 따라 나뉘어 먹습니다. 특히 항해사들은 긴장된 침묵 속에서 엄격히 자리하며 작살잡이는 그 뒤를 따릅니다. 식탁 장면을 통해 배 안의 계급적 위계가 눈에 띄게 드러나며 권력 질서가 생활 전반에 스며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돛대 꼭대기에서의 감시 임무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선원은 높은 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고래를 찾지만 끝없는 수평선과 바람 속에서 고립감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야 에이헤브가 전면에 나서며 선원들을 집합시켜 자신의 목적을 밝힙니다. 그는 금화 하나를 돛대에 못질하며 흰 고래를 처음 발견한 자에게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작살잡이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흰 고래가 바닷사람들 사이에서 모비딕이라 불린다고 에이헤브에게 알려주죠. 에이헤브는 모비딕이 자기 다리를 앗아간 괴물이며 선원들이 사냥하는 모든 고래 중에 이 한 마리를 반드시 잡아야만 한다고 집착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피커드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라는 점이 명확해지는데요. 1등 항해사 스타벅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기하며 이 항해는 이윤을 위한 것이지 선장의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에이헤브의 광기와 카리스마에 대부분의 선원들은 압도당하고 작살잡이들과 항해사조차 결국 묵묵히 따르게 됩니다. 오늘의 독서는 36장 275페이지까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호경선의 역할과 고래 사냥의 방법, 그리고 고래의 세부 분류까지 자세히 설명을 읽었고 또 피커드호, 아니 에이헤브 선장의 목적 또한 분명하게 밝혀졌으니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정말 고래를 쫓아 나아가는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